고급 세단은 꼭 디젤을 사야 됩니다. 고급 세단을 타더라도 기름값은 아깝다. 이 차 연비가 고속에서 얼마나 나오죠? 20km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와, 그럼 차도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BMW 7 시리즈 중에서도 유일한 디젤차 740D 모델입니다. 25년식이에요. 1억 5천 정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할인을 조금 받으셨겠죠? 제가 사실은 할인 때문에 3개월을 기다렸는데 사고 나니까 추가 할인이 더 붙더라고요. 그럼 우리 차주님도 소개해 주십시오. 네, 현재 항공사에서 부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꿈많은 조종사 유승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너무 가슴 아픈 큰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일을 하시는 입장으로서 무게감이 일반인과 많이 다르실 거 아니에요? 이번 참사를 지켜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저는 알기 때문에 네.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네. 그런 일은 없이 사고를 계기로 다들 경각심을 갖고 또 앞으로 사후 이제 조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마음만 있습니다. 아, 맞아요. 이 사고 딱 보자마자 그 분들이 너무 이제 걱정되고 마음이 아픈 거 다음으로 또 모두의 리뷰에 나오셨던 네. 관련 직종 계신 분들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네. 예전에 사실 저희 모 항공사의 여자 기장님하고도 제가 촬영을 했어요. 네네. 그분은 실제로 이제 부기장님이시고 하니까 또 그분도 연락드리고 얼마 전에 나오신 윤서님 그리고 네. 우리 차주님한테 다 연락을 드려서 네. 혹시 괜찮으시냐 다 여쭤볼 정도로 사실 저도 너무 마음 아프고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 워낙 평소에 평도 좋으신 분들이고 네네. 자기 일에 다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마음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잊지 않고 깊은 애도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좀 마음은 무겁지만 네. 지금부터는 또 모두의 리뷰 또 취지대로 재밌게 또 영상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주님하고 찍기로 하고 7 시리즈 S클래스의 판매량을 봤어요. 네. S클래스 트림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게 S350D더라고요. 7 시리즈도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게 740D고 네. 가장 많이 팔리는 건 740i인데 네네. 격차가 크진 않더라고요. 네네. 국산차나 뭐 다른 차들 보면은 사실 디젤 모델들이 그렇게 많이 선택을 못 받아요. 네. 근데 이런 고급 차들은 아직도 디젤이 많이 팔리고 S클래스는 디젤이 가장 많이 팔리는 거를 보고 좀 고민을 했어. 왜 이런 차들은 디젤이 아직도 이렇게 잘 팔릴까? 네. 일단 가격적인 영향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이게 기술력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독일 3사 차량은 디젤의 그동안 단점은 소음이랑 진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시동 켜도 사람들이 디젤 차인지 모를 정도로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마일드 하이브리드 맞습니다. 시스템이 접목이 돼가지고 네. 더 조용하고 더 진동을 없앴다. 네. 엔진은 B57이 전 7 시리즈 디젤에도 들어간 엔진이에요. 걔도 좋았어요. 네. 근데 얘는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일단 시동 한번 켜볼까요? 네. 진동 느껴지시나요? 네. 아, 네. 잠깐 진짜 네. 0점 몇 초 네. 느껴졌습니다. 아니, 차니까 당연히 있죠. 네. 네.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좀. 진짜네. 네. 약간의 소음 필요하거든요. 왜요? 졸릴까봐? 너무 조용하면 네. 작은 소리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이 돼요. 아, 그래서 디젤 차를 산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 약간의 진동도 네. 방해는 안 된다. 차주님은 그래서 한 1억 5천 정도의 차를 1억 3천만 원대에 구입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차 사고 얼마 후에 추가 할인을 더 받았다. 남들은 네, 얼마 정도 더 받았을까요? 그분들은? 제가 1,300 정도 할인을 받았는데 네. 12월에 산 사람들은 네. 1,800까지 야. 받았다고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BMW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다음 달에 나보다 더 할인을 많이 받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 네, 사실은 출고 끝날 때까지 네. 되게 잘 챙겨주셨거든요. 근데 이 가격 하나로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그분도 고의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 그쵸, 그쵸. 그러면 B57 디젤 엔진 출발 한번 해보시죠. 한국 타이어. 우리 차주님이 사실 디젤 매니아입니다. 맞습니다. 전차가 Q5 디젤이었고 네, 그것도 6기통입니다. 그럼 아무리 내가 전차 디젤차가 만족스러워도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트림도 있고 네. 40i라는 트림도 있는데 네. 40D를 사신 이유가 있을까요? 전에 탔던 디젤 차가 너무 만족스러웠고, 그리고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연식이 오래되면 고장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제가 10년을 넘게 탔거든요. 한 번도 장고장조차도 없었어요, Q5가. 그래서 이 다음 모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디젤 옵션을 제외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 A8 걔도 디젤 모델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아우디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으면 네. 똑같은 아우디 브랜드를 선택할 수도 있었을
있었을 텐데. 근데 아우디가 안 좋은 게 예. 너무 이전 세대 모델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다 전자장비도 다 디지털화 됐는데 아우디 같은 경우는 10년 전 차량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선택 안 한 이유도 있고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제가 선택을 안 하게 됐습니다. 예. 브랜드 이미지가 왜요? 아우디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정받는 브랜드인데. 근데 예. 네. 그러니까 이미지가 그냥 제 주변은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같이 고민했던 차가 X6 그리고 레인지로버 스포츠와 이 차였어요. X5 정확히. 그 차들 제끼고 이 차 산 이유는 뭐죠? 아이가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SUV를 사자. 그래서 X5를 사려고 했는데 보니까 X7이 할인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X5 살 바에는 X7을 사는 게 어떨까? 샀는급 올라갔는데 또 X7을 시승해 보니까 생각보다 승차감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약간 힘이 딸린다는 느낌? 걔도 디젤로. 걔도 디젤로. 예. 그 딜러분께서 네. 이 차량도 가격이 비슷하다 해서 이걸 타보니까 너무 만족스러워서 740D를 네, 740D 딜러분이 추천해 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럼 그때 당시에 네. 740i가 주력 모델인데 그거를 타볼까라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아이는 어때요? 물어보니까 네. 절대 살 필요 없다고. 진짜요? 네, 무조건 디젤 사고 25년식의 디젤 모델이 네. 한 달에 한두 대 들어온대요. 그래서 얘는 중국과도 방어가 되게 잘 돼요. 아직까지는. 네. 제가 그래서 SK 그 엔가 막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제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싼 금액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연비도 고속에서 20이 넘으니까 네. 그래서 장거리 가는 거에 아예 네. 부담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네. 야 1억 넘는 고급 세단 타는 사람들은 네. 연비 생각 안 해. 기름값 같은 거야 그렇게 쪼잔하게 안 굴어. 하지만 실상은 어떻죠? 10원 단위도 고민을 하고 그 약간 전 언론의 가스라이팅 아닐까. 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네. 남녀노소 기름값은 다 아까워 하거든요. 그럼요. 네. 이게 웃긴 게 1km 더 가서 만약에 그 주유소가 만약에 20원 더 싸. 네. 그러면 가는 길에 기름값이 더 나오는데도 거길 가는 게 사람입니다. 3km까지 가봤어요. 10원 아끼려고. 진짜? 네네. 이게 인간미예요. 네, 앨런 머스크도 그럴걸요?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 되게 크거든요. 맞아. 네. 사실 따지고 보면은 네.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더 돈이 더 들 수도 있는데 그 갔을 때 내가 얼마를 아꼈나. 네. 그것 때문에 내가 아주 미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또 커피 한잔 사먹고.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거 궁금합니다. Q5도 작은 차는 아니지만 네. 얘는 무려 전장이 카니발보다 20cm 이상이 더 길어요. 네. 폭은 카니발보다 조금 좁지만 네. 하지만 Q5 대비해서 사이즈가 많이 커졌는데 네. 사이즈 때문에 운전, 주차할 때 좀 많이 불편하시진 않으세요? 주차장 같은 경우도 항상 네. 큰 데만 이용하고 그리고 작은 상가 주차장 같은 거는 웬만하면 안 들어가요. 근데 그것보다도 옛날에 Q5 같은 경우는 카시트를 이제 운전자 좌석에는 좁아서 설치를 못했어요. 시트하고 다니까. 네, 다니까. 네. 얘는 설치를 해도 공간이 되게 많이 남거든요. 딱 봐도 어마어마하네요. 애기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이 더 이점이 많다. 오랫동안 이 바닥에 있으면서 네. 느낀 건데 이제 G80 뭐 E클래스 5 시리즈 네. 여기서 돈을 좀 벌어도 차주분들이 그 위로 넘어가는 거에 큰 저항이 있는 게 그게 바로 사이즈 때문이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은 저도 차를 탄 지 네. 한 달 정도 됐는데 네. 벌써부터 그 부분이 가장 크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작은 사이즈의 세컨카는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요즘에. 언제가 좀 많이 불편하세요? 우선은 요즘에는 아이를 네. 데리고 이제 병원을 많이 가거든요. 네. 근데 병원 같은 경우는 작은 상가 안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 주차장이 되게 좁거나 네. 주차 공간이 이제 한두 자리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보통 그럴 때는 그냥 포기를 해요, 주차를. 그렇지. 네, 그래서 아이랑 이제 와이프는 내려주고 저는 이제 옆 건물이나 네. 밖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태우고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야, 차를 좋아하면 이렇게 됩니다. 남들이 차를 타기에도 불편해지고 네. 나도 내리기에 불편해지고 서로 또 문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또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고, 행동이. 그리고 간혹 어쩔 수 없이 세워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얘 같은 경우에는 원격으로 차를 뺄 수가 있죠. 원격으로 뺄 수 있습니다. 예. 그걸 자주 이용하세요? 너무 편리한 기능인데 네. 제가 하나의 단점을 말씀드리면 다른 차량 같은 경우는 보통 그게 리모컨에 다 연동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차키에. 차키에. 근데 이 차량은 핸드폰에 연동이 되어 있어요. 전화가 잘 안 터지는 주차장에서는 네. 그게 안 먹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용하려고 네. 옆 차랑 바짝 붙여서 주차를 했는데 네. 핸드폰이 안 터지니까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은 그 원격 조정 시스템이 네. 한 명밖에 안 돼요. 메인 핸드폰에 밖에 이제
설치가 안 되거든요. 기능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 와이프인데 네. 정작 와이프는 못 쓰고 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게 좀 아쉬운 단점이에요. 그러면은 와이프를 메인으로 하면 안 돼요? 네. 책임과 의무까지 이제 져야 되니까 보통 메인인 사람이 의무, 예, 돈을 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웃기다. 와이프한테 돈을 내라 할 수 없어요. 아, 그 무조건 메인인 사람이 돈을 내야 돼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폭이 깊다, 우리 차주님. 말 나온 김에 네. 단점도 몇 가지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사실 단점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크게 많지는 않죠? 네. 네. 그리고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되게 크진 않아요. 크죠? 네. 전자장비. 아, 네. 네. 근데 제가 처음 차를 출고하고 나서 네. 바로 이제 제가 세종에 있는 처가댁을 갔어요. 한 1시간 정도 지났나? 에너지 공급 에러 메시지가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딜러분께 전화를 드렸죠. 네. 그 딜러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전자장비 시스템이 많고 BMW의 단점이나 장점이 정말 사소한 것까지 다 이제 알려준다. 그래서 이건 정말 사소한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네. 계속 운행을 했거든요. 30분 지났나? 갑자기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모든 경고 시스템 다 들어오면서 그 알림까지 왔어요. 막 사운드 막 계속 막 왱왱 거리면서 당장 차를 멈추시오 메시지가 뜬 거예요. 네네. 바로 갓길에 세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7 시리즈만 이용할 수 있는 SOS 서비스가 있는데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진짜 화났던 거는 그날이 주말이었는데 주말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대신 차는 견인은 가능하니 저보고 버스든 기차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까지 귀가해라. 교통비는 지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네. 기차가 어디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너무 매뉴얼적인 대답을 하길래 제가 거기에서 또 화가 났죠. 사실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시동을 끄고 네. 한 30분 정도 있다가 다시 시동을 켜니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아, 그걸 먼저 해보셨어야죠. 또 네.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분이 알려준 게 아니라. 네, 서비스 센터에서도 네. 입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 근데 제가 이거 껐다 켜보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껐다 켜니까 되더라고요. 그쵸. 네. 핸드폰, 컴퓨터, 차는 뭔가 에러 메시지가 뜨면 일단 재부팅. 네. 그러면 한 반은 잡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럼 추가적으로 좀 단점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이 차량이 원래 약간 회장님을 위한 차잖아요. 네. 그 모든 디스플레이 설정이 뒷자리에서 가능해요. 가끔 친구나 네. 처제를 태우고 나서 보면 제가 설정했던 게 다 변경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궁금하니까 네. 하나씩 다 눌러보면 설정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네. 그 전자장비 오를 때는 좀 예민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뀐 거 보고 네. 또 전자장비 오른 줄 알고 네. 제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었거든요. 그쵸. 알고 보니까 그 처제가 네. 변경해 놓은 거다. 아, 네. 처제. 근데 얘는 이 7 시리즈의 정수 시어터 모니터가 없네요? 시어터 모니터가 빠진 모델입니다. 그럼 시어터 모니터 외에 또 빠진 게 있어요? 프레스티지 시트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회장님 시트, 발받침 있고 네. 리클라이너 되는 그 시트가 빠졌고요. BMW의 또 다른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거요? 이 옵션의 구성이 아. 매달 들어오는 물량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이 7 시리즈 와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 네. 자동문이잖아요. 네. 이 자동문 실제로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요. 네. 이게 코로나 기간에 나왔던 차량 중에는 반도체 이슈 때문에 네. 자동문 옵션이 빠진 차량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차량 가격은 네. 중고가가 되게 낮을 정도로 이거에 대한 다른 차주들의 만족감도 되게 큰 것 같아요. 이 센서가 되게 많아서 네. 되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간이 좁아도 얘가 정확히 멈추고 닫을 때도 네. 이 저희 브레이크 페달만 밟으면 문이 자동으로 닫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편해요. 뒷자리 같은 경우는 네. 이 모니터로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운전자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네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승객이 직접 닫아야 될 때 네. 좀 불편하잖아요. 도어 캐치를 눌러야 돼서. 네. 그거는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저희 가족은 한두 번 써보니까 다 적응해서 다 편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타거나 이제 얼마 안 타본 사람들은 정확한 포인트를 눌러야 돼요. 근데 그 위치를 잘못 눌러서 네. 이게 잘 못 닫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럼 차주님은 어떻게 닫으세요? 타고 내릴 때 핸들 왼쪽에 있는 버튼으로 열고 닫거든요. 실내에 있는 거 이거 누르신다는 거죠? 네, 맞아요. 이거 좀 번거롭지 않으세요? 나가기 전에 먼저 눌러놓고 빨리 뛰어나갑니다. 얘가 한 템포 늦기 때문에 문 닫히는 게. 닫히는 게. 근데 혹시나 짐이 많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는 나가서 오. 4km도 문을 닫을 수가 있어서 나가서 이제 4km 문을 닫는 경우도 있어요. 수동으로도 닫을 수 있는데 좀 뻑뻑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대신 처음에만 뻑뻑한데 네. 어느 정도 밀어놓으면 거기서 얘가 또 자동으로 닫혀요. 그리고 또 무심코 내가 네. 요 도어 캐치 가죽을 딱 만졌는데 야, 열선이 딱 들어오는 게 느껴지네요. 네, 저도 7 시리즈의 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네. 그 고급스러운 실내가 아닐까. 요 G80은 센터 콘솔 요 위에만 열선이 들어오거든요. 네네. 근데 이 S클래스나 7 시리즈는 요 문짝 가죽에도 딱 여긴 지금 안 켜졌을걸요? 네, 저 근데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BMW는 네. 이 열선이 네. 공조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23도로 돼 있고 차주님은 여기가 20도로 맞춰놨어요. 네. 그래서 이 실내 내기가 23도보다 높기 때문에 열선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몰랐어요. 예. 그래서 저는 23도로 맞춰놨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열선이 공조랑 연동이 돼서 지금 들어와 있고 차주님은 그게 이제 다 오토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점 또 없나 갑자기 찾아보고 싶네요. 스탑앤고를 온오프를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자동적으로 스탑앤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출발할 때 자동으로 켜지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는 대기하고 있을 때도 얘가 꺼졌다가 그냥 켜지더라고요. 제가 원치 않을 때 켜지고 꺼지니까 네. 그 부분이 좀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 차주님께서 이 바우엘 윌킨스 스피커가 아쉽다고 했는데 그 이유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처음에 차량을 타고 노래를 틀었을 때 좀 깜짝 놀랐어요. 스피커가 너무 안 좋고 엔트리 차량이라서 어떻게 스피커가 후졌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그 원인을 어저께 알았거든요. 이것도 약간 전자장비 오류의 하나의 연장선인데 음향이 송출을 내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전화가 왔을 때 운전석 쪽 주변 스피커만 이용해서 그 음성이 나오고 네. 제 음악을 틀었을 때는 차량 전체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음악이 나오거든요. 네네. 제 음악을 틀었을 때는 차량 전체 스피커가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전화 통화했을 때 음성 대화 모드로 연결이 돼서 운전석 스피커만 이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스피커가 되게 안 좋다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제 설정을 보다가 아신 거예요? 그건 설정이 따로 안 돼서 리셋을 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를? 감으로 네. 껐다 키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이제 음량 버튼을 네. 길게 누르면 네. 리셋이 되거든요. 네. 전자장비가. 그래서 제가 한번 리셋을 해보니까 고쳐지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차주님은 이 차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크고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런 고급 세단 중에 이렇게 연비가 많이 나오는 차가 유일하다 그거였죠. 맞습니다. 얘 풀충하면은 주행 가는 키로수가 몇 가지 떠요? 제가 한 1180까지 봤거든요. 이야, 이거 전기차로는 상상도 못하는 수치입니다. 그쵸. 야. 그리고 제가 네. 여기 한 970이 찍혀 있을 때 서울에서 세종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한 거리가 한 130km 정도 되거든요. 여기 디스플레이 된 게 네. 970에서 958이 찍히더라고요. 별로 안 줄었네. 안 줄었어요. 고속 위주긴 했지만. 네, 거의 고속도로 위주로 타긴 했는데 네. 그래서 또 한 번 만족을 했죠. 차주님은 S클래스도 시승을 해보신 분입니다. 네. S클래스 시승을 했음에도 이 차를 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은 이제 와이프가 제 S클래스를 타보니까 저한테 안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참나. 월급쟁이가 탈 차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진짜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와이프가 차를 잘 못 보긴 해요. 와이프가. 네. 승차감은 그럼 조금 다름을 느끼셨나요? S클래스는 네. 너무 물컹하더라고요. 저는 그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약간 이제 단단한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얘는 적당히 단단하고 적당히 물렁한 것 같아서 사실 승차감도 제가 생각할 때는 BMW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주님이 이 차 타고 가장 만족스러운 공간이 있는데 그게 또 어디죠?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트렁크가 굉장히 넓습니다. 아까 보니까 깊이가 그냥 동굴 수준이더라고. 네, 그래서 높이만 좀 낮을 뿐이지 네. 뭐 유모차, 애기용품 다 넣어도 네. 공간이 남거든요. 맞아. 네. 나 진짜 뒤에 무장공비가 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 계속 판 것 같아, 공간을. 맞아요. 네. 손이 안 닿아요, 끝에까지. 맞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1시간 넘게 타고 있는데 달리고 있을 때는 이게 무슨 디젤 차라는 생각이 단 한 번도 안 들 정도로 정숙하고 공간 넉넉하지. 그리고 고급 옵션들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있지. 굳이 고급이 안 넣어도 되지. 연비 잘 나오지. 게다가 이제 할인도 좀 알차게 받으면은 굳이 내가 디젤 차여서 거부감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디젤 차량에 대한 그 네. 선입견을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해소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정말 진동, 소음 거의 없습니다. 네. 1년 정도 타면 조금 바뀌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촬영하면서 차주님 이 제스처 컨트롤이 계속 네. 작동이 되는데 네. 이 제스처 컨트롤 잘 활용하시나요? 저는 활용하고 있고요. BMW 이 iDrive 시스템이 네. 단점 중에 하나가 네. 계속 찾아 들어가야 돼요. 항목이 너무 많아서 네.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것만 몇 개만 제스처로 제가 설정해 놔서 쓰고 있습니다. 어떤 거를 그래서 해놓으셨어요? 저는 카플레이어 켤 때 이 제스 두 개로 이렇게 하면 켜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안마 시트 네. 할 때 주먹을 폈다 펴면 자동 도어로 바꿔놨네요. 이것도 처제가 바꿔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출연하기까지 또 아내분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차주님의 행복을 위해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네. 아내분께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이제 애기라고 부르거든요.
애기야, 육아하느라 많이 힘들 텐데 오빠 여기 출연하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우리 아들 한영이 낳아줘서 고맙고 나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마워. 앞으로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 사랑해. 아내분이 혹시 가장 싫어하는 거 뭡니까? 제가 이렇게 좀 나대고 오버하고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와이프는 저랑 완전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이거든요. 저희 이런 성격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네. 지금도 뭐 나대고 계시지만 그래도 2025년은 좀 네. 내가 덜 나댈 각오 좀 돼 있습니까? 노력은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씩 노력하고 네.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를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술을 안 드시니까. 술, 담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진짜 최고의 남편이죠. 와이프가 술을 좋아해서 아, 진짜? 뭘 저희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 가정적이시네, 우리 아내분께서. 아. 집에서 그냥 나랑 둘이서 오붓하게 분위기 잡으면서 술 먹자. 그러면 올해 미치광이 이제 완전히 술 주정뱅이가 된다고 한번 약속 한번 해주세요. 아내분한테. 그러면 네. 제가 올해는 주량을 소주 3잔으로 한번 늘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주량 몇이죠? 2방울 정도. 냄새만 맡아도 기절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남편분께서 큰 각오를 하신 거네. 맞습니다. 네. 너무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그리고 디젤은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S클래스나 7 시리즈 차주분들 많이 지원해주세요. 끝!